당장 수술방 잡으세요. 바이탈 사인 무너집니다. 보호자분, 지금 당장 RH-AB형 혈액이 급합니다. 이 병원 혈액 보유량으로는 수술 시작도 못해요.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 없습니까?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의사의 고함이 날카로운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바닥 위로 뚝뚝 떨어지는 붉은 선혈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끔찍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동식 침대 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루시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하얀 베개를 붉게 물들이고 그 선명한 붉은색이 문태경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태경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다가 순간 멈춰버린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루시아였습니다. 함께 복수를 끝내고 행복해지자고 약속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운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가 생명의 끈을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루시아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아니 내 모든 걸 다 주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문태경이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기업 사냥꾼 문태경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 두려웠던 한 남자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스텔라 장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먹을 꽉 쥐며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희귀 혈액형이 아니었기에 발만 동동 구를 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삑삑삑. 불규칙하게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습니다. 혈액원에도 재고가 바닥입니다. 지금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쇼크사합니다. 정말 가족 중에 없습니까? 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다시 한번 응급실 복도를 찢어발겼습니다. 문태경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루시아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을 향해 저주 섞인 기도를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요. 제가 그 혈액형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과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가냘프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태경과 스텔라 장,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의료진의 시선이 일제히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꽂혔습니다. 응급실 입구,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리는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리 씨? 문태경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경채의 동생으로만 알고 있었던 민씨 집안의 사람인 민세리가 루시아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내놓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인 이끌림, 거부할 수 없는 핏줄의 당김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환자분과 혈액형이 정확히 일치해요? RH-AB형은 친자식이 아닌 이상 아주 드문 희귀 혈액형입니다. 의사가 의심 섞인 눈빛으로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시간은 1분 1초가 급박했습니다. 세리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로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 혈액형이에요. 제 피 전부 다 뽑아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살려야만 해요. 제발요. 세리의 목소리에 억눌려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 감지한 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세리를 체열실로 안내했고 문태경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운명은 왜 이토록 가혹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인지, 왜 이제야 이 잔인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세리가 사라진 복도에서 문태경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습니다. 루시아가 쓰러져 있던 저수지의 그 참혹했던 광경이 머리에서 흘러나와 차가운 돌을 적시던 그 붉은 피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비극은 바로 그날 한 저수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오던 저수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독사가 먹이를 노려보듯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루시아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자신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든다는 피해망상이 민경채의 분노를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4년 전 우리 미소 사건, 거짓 여론으로 우리 미소 가해자 만든 것, 그리고 민강 유통의 사장으로서 저지른 횡령과 배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 더 늦기 전에 죗값을 치러 민경채. 루시아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며 민경채에게 다가섰습니다. 루시아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 미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살아온 지난 날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민경채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한 요구가 민경채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웃기지 마. 난 걔랑 아무 상관없다고. 네 딸 미소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대체 당신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나타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냐고. 민경채가 악을 쓰며 루시아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갈라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당기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고 오직 생존 본능과 증오만이 두 여자를 지배했습니다. 이거나 더러운 손 치워. 저리 비키라고. 민경채가 신경질적으로 루시아의 어깨를 확 밀쳤습니다.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거슬리는 이 여자를 떼어내고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 중심을 잃고 뒷걸음질 치던 루시아의 발이 둑방길에 튀어나온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휘청이던 몸이 허공을 갈랐고 루시아의 몸이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루시아의 머리가 바닥에 있는 모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루시아의 머리 뒤로 시뻘건 피가 분수처럼 확 솟구쳤습니다. 바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민경채는 너무 놀라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봐요. 루시아 씨. 일어나 봐요. 민경채가 덜덜 떨며 다가갔지만 루시아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초점이 풀린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민경채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보다 자신이 현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갈 것이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난 잘못 없어. 지가 넘어진 거야.
그래, 난 안 밀었어. 이건 사고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민경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비겁한 자기 체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격자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녀는 쓰러진 루시아를 차가운 바닥에 내버려 둔 채 도망치듯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거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녀는 엑셀을 밟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루시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지만 민경채는 단 한 번도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악마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죽어가는 루시아와 그녀를 감싸는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0분 뒤늦게 도착한 문태경이 피범벅이 된 루시아를 발견하고 짐승처럼 오열했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 병원 수술실 앞 대기실. 세리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체열을 마치고 비틀거리며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헌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현기증보다 더 그녀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잔혹한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이 루시아의 친딸임을 알게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비밀을 마주한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세리는 며칠 전부터 언니인 민경채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불안 증세, 손톱을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으며 밤새 서재를 서성이는 모습,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습. 세리는 직감적으로 민경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민경채의 서재 앞을 지나가던 세리는 안에서 들려오는 은밀하고 다급한 통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민경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세리는 숨을 죽인 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양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공 실장. 나 어떡해. 진짜 죽은 거면 어떡하지. 피가 너무 많이 났어. 아가씨, 진정하십시오. 정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없어. 맹세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밀쳤는데 그 여자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두고 왔어. 잘하셨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입만 다물면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세리 양에게는 루시아가 사실 친모였다는 사실을 영원히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깨어나면 그 여자가 살아나서 내가 밀었다고 말하면 어떡해. 나 살인자로 감옥 가기 싫어, 공 실장. 제발 그 여자 죽었다고 해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녹음기를 통해 들려오는 민경채의 목소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사고였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저 저주스러운 말들. 세리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넘게 믿고 따랐던 언니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고 도망친 파렴치한 범죄자라니.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바로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루시아라니. 운명은 세리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민경채가 가장 믿고 있는 자신이 민경채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위해서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길고 긴 수술이 기적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태경과 스텔라 장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세리의 수혈 덕분에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루시아가 살아남았으니 죄 지은 자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했습니다. 세리 씨,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확신에 찬 눈빛을 봤습니다. 문태경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세리는 젖은 눈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 민경채가 엄마를 죽게 내버려 두고 도망쳤다는 증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세리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문태경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민경채의 적나라한 자백이 담긴 음성이 흘러나오자 문태경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사고였다고 해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건 뺑소니나 다름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게다가 은폐 시도까지. 이걸로 충분해요. 민경채, 이제 끝장입니다. 문태경은 당장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갑시다. 놈들이 해외로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해요. 지금 당장. 같은 시각, 민씨 집안의 본가. 폭풍 전 야처럼 고요한 거실에서 민경채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아직 의식불명이라는 뉴스를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이 덮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알코올의 힘을 빌려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실수였어. 난 살인자가 아니야. 재수가 없었던 것뿐이라고. 그 여자가 운이 없었던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민두식 역시 서재에서 변호인단과 통화하며 횡령 혐의를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갈지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저택의 담벼락을 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경채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유기치상,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민경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민경채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뭐야? 이거 안 놔. 6이라니. 난 몰라. 난 그 여자랑 만난 적도 없어. 증거 있어? 증거 가져오라고 해. 민경채가 발악하며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악을 쓰는 그녀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경찰들 뒤로 문태경과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세리야, 너 왔구나. 나 좀 도와줘. 이 사람들이 사람 잡네. 나 억울해. 이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어. 민경채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세리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매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억울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도망친 게 억울해? 사람이 어떻게 그래?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세리는 핸드폰을 들어 녹음된 파일을 최대 볼륨으로 재생했습니다. 거실 가득 민경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두고 왔어. 제발 그 여자 죽었다고 해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경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너가 어떻게? 언니 방문 앞에서 다 들었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실수로 다치게 했으면 119를 불렀어야지.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어떻게 피 흘리는 사람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도망쳐? 그러고도 언니가 사람이야? 세리의 절규에 민경채는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그냥 겁쟁이고 살인자야. 난 언니가 내 언니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 세리의 눈에서 도끼서린 하지만 슬픔이 가득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민경채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커덕 하는 소리가 민경채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 돼. 이건 모함이야. 난 억울해. 아빠 나 좀 살려줘. 문태경이 꾸민 짓이야. 민경채가 2층을 향해 비명을 질렀지만 민두식은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서재 안에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30년 전의 살인 교사 혐의와 비자금 횡령 혐의가 모두 입증된 민두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며 형사들에게 끌려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민씨 일가의 거대한 성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김선재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탑승구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두식 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자금을 가로채 해외로 도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현금 다발과 위조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비행기만 타면 끝이야.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 그의 앞을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문태경이 미리 배치해둔 사설 보안팀과 공항경찰대였습니다. 김선재 씨 어디 가십니까? 방콕은 지금 우기라 너무 습할 텐데요. 감옥이 훨씬 시원하고 쾌적하지 않겠습니까? 보안팀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김선재는 가방을 집어던지고 반대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뒤에서 덮친 형사들에 의해 그는 차가운 공항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습니다. 이거나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돈은 돌려줄게. 다 줄게. 제발. 바닥에 처박힌 김선재의 비명소리가 공항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처절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늦었지만 확실하게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VIP 병동.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루시아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창백했던 얼굴에는 제법 혈색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드르륵 병실 문이 열리고 세리가 예쁘게 깎은 사과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과 좀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많이 섭취해야 회복이 빠르대요. 엄마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입안에서만 맴돌던 그 단어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소중한 단어가 되어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루시아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맙다 세리야. 너가 날 살렸어.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 딸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왔구나. 에이 무슨 소리예요. 딸이 엄마 살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리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루시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루시아는 세리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 죽은 미소를 대신해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은 아이. 2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모녀의 재회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병실 문에 기대어 문태경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촉촉한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처절했던 복수는 끝났고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 돌아왔으며 잃어버린 가족은 되찾았습니다.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서 질투나려고 하는데요. 저도 좀 끼워주시죠. 문태경이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루시아가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태양보다 더 밝고 환했습니다. 태경 씨도 이리 와요. 우리 셋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세리가 문태경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의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에게 진짜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민경채와 민두식의 몰락으로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이 병실 안만큼은 그 어떤 소음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롭고 따뜻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를 바라보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소중한 행복을 목숨 바쳐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루시아 또한 문태경과 세리를 번갈아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그녀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추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던 비겁한 악인 민경채의 비참한 최후와 용기 있는 선택으로 진짜 가족을 지켜낸 세리의 감동적인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진실은 감출 수 없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준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